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요즘 괴담 사연을 올리는 채널들 관련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쪽이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또 까다롭다고 보면 엄청 까다로운 것 같아요. 험한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부분들을 다룬다든지, 그리고 영상에서 다른 채널을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괴담록은 그런 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다지 신경 쓸 일도 없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구체적인 장소 공개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 수 있겠다 하는 영상이나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은 영상들은 재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삭제하고 넘어가면 이게 또 괴담록 초기에 괴담록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들 사연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전에 올린 영상들 중 유튜브 규정에 부딪히거나 앞에서 말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 영상들은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다시 손을 보고 재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편님들 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낚시육 블로거이자 낚시 유튜버 싸잉님께서 괴담록을 시작할 때 제보를 해주신 내용인데요, 주소를 너무 쨍하게 밝혔던 것도 있고 그에 몇 가지 문제가 좀 생겨서요, 정확한 주소 빼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 손 좀 보고 다시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밤낚시 영상에서 간혹 이상한 걸 보시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아도요, 저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그럼 저 밤낚시 못 다닙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싸잉님의 기묘한 경험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싸잉님이 그 일을 경험한 건 92년 6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세요. 싸잉님은 평소에도 홀로 낚시 다니는 걸 좋아했는데 더운 여름이다 보니 시원한 밤낚시를 주로 즐기셨다는데,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밤낚시라는 게 여름밤에 즐기기 정말 좋거든요. 시원하고 분위기까지 받쳐주면 오싹하고. 92년 당시에는 내비가 없던 시절이고 또 낚시 관련 정보 교류도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아서요, 그냥 어디가 좋다라고 하고 주변 낚시꾼들에게 들으면 대충 그 근처까지 찾아가는 식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낚시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처럼 내비가 나와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한 20년 좀 지났으니까. 어쨌든 그 기묘한 경험을 한 그날도요, 싸잉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이게 근처까지 간 것 같긴 같은데 앞만 찾아봐도 도저히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려던 목적지로 가던 걸 도중에 관두고는 가는 길에 있던 이름 모를 그 외딴 소리지에서 낚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날 그렇게 간 그곳이 밀양 청도에 있는 저수지였던 거죠. 낮에 도착해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낚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금방 날은 저물고 밤이 되었는데, 그날 밤은 달도 없고 진짜 어두워서 말이죠, 눈앞에는 그 밤낚시할 때 낚싯지 보려고 끼우는 케미라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낚싯지 케미라이트 빛만 보이더래요. 그리고 낚시를 시작하고 얼마나 지났으려나 싶은데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라네요. 이건 물고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 어쩜 그럴까 싶을 정도로 그때까지 몇 시간째 입질 한 번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이지 아예 생명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욕조에 물 받아서 낚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거기에 기다리는 입질은 오지 않고 바람만 불어대는데, 이게 날이 어두워서 그렇지 날씨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계속 거칠고 습한 똥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수지 맞은편에서는 고라니라든지 산짐승들이 막 물어 제끼고, 저수지에서는 똥바람이 불어 제끼고, 야, 이거 날 잘못 잡았구나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점점 그 바람이 주는 기분은 묘한 기분을 넘어서 으스스하고 오싹한 기분으로 바뀌었다는데요. 뭐라 그럴까, 한여름밤인데 이상하게 한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죠. 기분 참 묘하게 만드는 그런 바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산짐승 울어 제끼고 바람 불어 제끼고 아주 짜증이 나서 미칠 것 같더래요.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그냥 돌아가기도 그렇고 붕어찌 올림 한번 보겠다고 무념의 경주로 버티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수지 쪽에서 한참 불던 바람이 갑자기 등 뒤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바뀌더래요. 그리고 바람 방향이 바뀐 뒤 입질 한번 없던 찌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케미라이트가 살짝 까딱까딱거리면서 입질이 들어오는데 그 찌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의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면서 낚아채려는 그 타이밍을 재던 그 순간,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이때 싸잉님 말이요. 안 그래도 오싹하고 음산한 밤이다 보니까 다른 때는 저수지에서 혼자 낚시를 해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그렇게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반가운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낚시꾼은 아니고 웬 젊은 여자가 아기를 업은 채 4m? 5m? 그 정도 떨어진 곳에서요. 싸잉님 오른쪽 자리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싸잉님한테 여기서 낚시하는 우리 남배 못 봤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싸잉님은 다시 고개를 앞쪽으로 돌린 상태로요. 입질이 들어오던 찌를 보면서 못 봤다고 얘기를 했대요. 처음부터 거긴 싸잉님만 있었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라고. 자기는 여기 옆에 마을에 사는데 자기 신랑이 낚시하러 간다고. 그 저수지로 갔다고 그랬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자기 말고는 없었다고, 그냥 지금까지 쭉 혼자 있었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돌아서면서 혼잣말로요. 아닌데 그러다가 그럼 아래 저수지로 갔나 하더니 오른쪽 뒤에 풀 넘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래요. 솔직히 저도 낚시를 하면서 집중 모드에 빠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요. 어쨌든 그렇게 집중 모드에 빠지면 옆에 사람이 걸어서 가는지 뭐 뛰어서 가는지 아니면 연기처럼 사라지는지는 관심 바뀌거든요. 싸잉님도 그때 낚시지에 입질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집중하느라 그때 아기 엄마가 가는 모습까지는 못 봤다는데, 그런데 아기 엄마가 가고 난 뒤 갑자기 드는 생각 하나, 그리고 설마 하는 이상한 기분에 혹시 하는 마음으로 아기 엄마가 서 있던 자리에 라이트를 비췄는데 어라, 아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서 있던 거긴 싸잉님이 얼추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땅이 아닌 물이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사람이라면 서 있을 수 없는 수심이 깊은 물 위. 거긴 계곡지라서 바람 수심도 상당히 깊은 곳인데 아기 엄마는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 위에서 아기를 업고 서서는 싸잉님한테 말을 걸어왔던 게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진짜 날벌레 소리만 크게 들리고 모든 신경이 곤두서더래요. 그리고 몸에 오한까지 느껴지는데, 저도 밤낚시를 자주 해서 알지만 비탄 없는 외진 곳에서 혼자 밤낚시하는 거, 그것도 평소 알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이거 쉽지 않죠. 아무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밤에 아무것도 없는 무리를 찌만 바라봐야 하는 거 짜릿하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겁이 많으면요, 애초에 절대 그런 곳에서는 밤낚시 혼자 못하거든요. 그래서 싸잉님도 평소에는 자기가 겁이 없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땐 도저히 못 버티겠더래요. 착각도 아니고 환청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망설임이나 미련 없이 대충 급하게 장비들 챙겨서 저수지를 빠져나오는데 말이죠. 그때 들어올 땐 그냥 민가로만 봤었던 집이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혹시 아까 그 아기 엄마가 그 집에 사는 건가 하면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렇지 귀신이겠냐 싶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집을 가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민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 낮에 들어오면서 볼 땐 사람이 사는 집으로 보였었는데 밤에 거기서 나가면서 볼 땐 그냥 다 쓰러져가는 폐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폐가 앞에 아주 오래된 표지가 보이더래요. 폐축사라고 적힌 표지판이 말이죠. 그때부터 드는 생각, 이게 낮부터 분명 뭐에 홀렸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고 머리부터 등이며 손이며 할 거 없이 땀이 그냥 줄줄 흐르더래요. 근데 말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뛰면 안 될 것 같더래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겁먹었을 때 빠른 걸음으로,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거기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는데 아까 아이를 업은 그 아이 엄마 말이 다시 생각나더라는 거죠. 아이 엄마가 분명 요 앞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럼 저 집도 아니고 혹시 근처에 마을이라도 있나 싶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주변을 쓱 봤더니요, 낮에 들어올 땐 낚시할 생각만 가득 차서 그랬는지 주변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땐 사인님 바로 앞에서부터 언덕 위쪽까지요, 온통 그냥 무덤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아주 많이. 건물도 그 폐축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저도 궁금해서 싸잉님이 경험을 했다는 거기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폐축사 아직도 있는 건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싸잉님 말처럼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류형 저수지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 산 전체가 공동묘지로 되어 있고, 그 산 너머 다음에 이어지는 산도 그 일대가 공동묘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기 엄마가 저수지 근처 옆 마을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근처엔 지금까지도 마을은커녕 민가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싸잉님이 제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싸잉님은 평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경험한 뒤부터는 더 확실하게 그 존재를 인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당연하겠죠, 그런 경험을 했으니. 당시 느꼈던 그 공포감이 굉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싸잉님은 밤낚시는 다니지 않고 낮에만 낚시를 한다고 하세요. 낚시도 자리를 잡고 해야 하는 그 붕어 낚시에서 언제라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루어 낚시로 바꿨고 말이죠. 싸잉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때 혹시라도 주변에 민가가 있었지만 못 봤다고 쳐도, 그리고 아기 엄마가 물 위에 서 있던 것도 잘못 본 거라고 쳐도 말이죠, 아기 엄마가 어두운 밤 아기를 등에 업고 공동묘지로 된 험한 산을 랜턴도 없이 돌아다닌다라. 이게 사람이라고 보기엔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때 싸잉님이 본 아기 엄마 정체가 뭐였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귀신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